퇴직 후 처음 맞은 월요일 아침 박 선생은 평생 꿈꾸던 자유를 손에 쥔 듯했다. 알람이 울리지 않는 아침, 막히는 도로 대신 느긋한 커피 한 잔, 아내가 차려준 식탁 위에 따뜻한 밥상. 그는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몇 주가 지나자 그가 가장 두려워하던 단어가 찾아왔다. 바로 공허함이었다. 퇴직 전까지 그는 하루의 모든 시간을 직장에서 보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에 출근, 점심시간에도 전화가 쏟아지고 퇴근은 늘 8시를 넘겼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보고를 받고 결정을 내리며 움직이는 시간 속에 살았다. 그런데 은퇴 후 그 리듬이 사라졌다.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할 일도 없다. 아내는 좀 쉬라고 말했지만 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는 처음 알았다. 퇴직 3개월 차 그는 하루 일과표를 만들었다. 아침엔 신문 읽기, 점심 후엔 산책, 오후엔 독서. 하지만 계획은 이틀도 가지 않았다. 신문은 뉴스가 비슷하고 산책은 지루했고 독서는 집중이 안 됐다. 그가 진짜 두려워한 건 심심함이 아니라 쓸모없음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이런 심리는 실제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변화다. 퇴직 후 첫 해를 허무의 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 1년 이내에 심리적 공허감을 경험한 사람은 전체의 68%에 달했다. 그중 절반 이상은 자존감 하락과 사회적 단절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직장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일의 종료는 곧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 퇴직 전에는 매일같이 함께하던 동료들과 자연스럽게 정보를 나누고 웃던 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은퇴 후엔 전화 한 통 없는 날이 늘어났다. 한 60대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일할 땐 사람에 치여서 힘들었는데 일 안 하니까 사람 그리워서 더 힘들더군요. 사회적 고립은 우울로 이어지고 우울은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 실제로 은퇴 후 1년 이내에 병원을 찾는 남성의 비율은 직장 재직 시보다 2배 이상 높아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마음이 먼저 병들기 때문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한때 IT 기업 임원으로 일했던 63세 김 씨는 퇴직금 5억 원을 받아 자산 걱정은 없었다. 하지만 그는 퇴직 1년 만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무기력증 약을 처방받았다. 돈이 있어도 쓸 이유가 없더라고요. 누군가와 함께 쓰고 공유하고 의미를 느껴야 돈도 가치가 생기는데 그게 사라지니 돈은 숫자일 뿐이었어요. 그는 결국 지역 복지관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회복했다. 사람들과 함께하며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감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은퇴 후 1년은 돈보다 시간이 문제인 시기다. 회사에서의 시간은 효율로 채워졌지만 은퇴 후의 시간은 의미로 채워야 한다. 그러나 이 의미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 계획 없이 맞는 자유는 방향을 잃은 배와 같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하고 싶은 게 많다고 말하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른다. 하고 싶었던 취미도 금세 흥미를 잃고 배우자를 위한 시간도 부담이 된다. 왜냐하면 관계도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내와 함께 하루 세 끼를 먹으며 대화가 줄었다는 퇴직자도 많다. 평생 각자의 영역에서 살던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건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 서로의 리듬이 다르고 역할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 사례에서 30년 교사로 근무하다 은퇴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학교에선 나를 선생님이라 불렀는데 집에서는 아무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지 않아요. 그게 제일 허전했습니다. 정체성의 상실은 부부 관계에도 그림자를 들이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첫 해를 적응의 해로 보고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이후 10년을 결정한다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건 작은 루틴과 사회적 연결이다. 하루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패턴에 새로운 의미를 더씹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침에 산책을 하더라도 건강을 위한 의무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인사 나누는 사회적 연결로 생각하면 다르다. 점심 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더라도 소비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이유로 바꾸면 마음이 달라진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자신의 시간에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저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배우는 시간, 돌보는 시간, 쉼의 시간처럼 자신이 주체가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하루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채워지는 시간이 된다. 결국 은퇴 후 1년의 긴 하루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연습하는 시간이다. 일에서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해서 인생의 무대가 끝난 건 아니다. 단지 무대의 조명이 회사에서 자신으로 옮겨졌을 뿐이다. 이때 필요한 건 성취가 아니라 성찰이다.
하루가 길다는 건 나쁜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시간을 다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 빠르게 살아서 하루의 무게를 느낄 틈이 없었다. 은퇴 후의 긴 하루는 우리에게 묻는다. 이제 진짜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 질문에 답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긴 하루는 지루함이 아니라 감사로 변한다. 결국 은퇴 후의 하루는 길지만 그 길이는 우리가 다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이기도 하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시간의 의미 그리고 그 시간을 채울 나만의 이유다.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사람들은 묘한 감정에 휩싸인다. 처음엔 길고 막막했던 하루가 어느새 익숙해졌지만 그 익숙함 속에 묘한 공허함이 남는다.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누구를 만나야 할 것 같은데 꼭 만나야 할 사람은 없다. 시간은 넘치는데 의미는 줄어드는 아이러니 그것이 은퇴 1년 차의 풍경이다. 한 62세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회사 다닐 땐 시간이 없어서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많아서 고통입니다. 그는 오전엔 동네 카페를 전전하고 오후엔 TV 앞에서 하루를 보낸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자신이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이 감정의 본질은 소속의 상실이다. 일터는 단순한 돈벌이의 장소가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을 부여하는 공간이었다. 직함과 역할이 사라지면 사람은 누구의 일부도 아니게 된다. 그 순간 나라는 존재는 공중에 떠버린다. 그래서 은퇴 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위기는 경제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퇴직 후 적응장애라고 부른다. 수십 년 동안 외부의 리듬에 맞춰 살아온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패턴을 안정으로 인식한다. 그런데 그 패턴이 사라지면 불안을 느낀다. 이 불안을 견디지 못해 일부는 다시 일을 찾고 일부는 술이나 TV에 의존하며 일부는 무기력 속으로 빠져든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도 흔들린다. 은퇴 전엔 각자의 영역이 있었지만 이제는 하루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 작은 습관의 차이, 말투의 어조 하나에도 갈등이 생긴다. 당신은 왜 맨날 TV만 보냐는 말에 상처받고 당신은 왜 하루 종일 집에 있냐는 말에 분노한다. 결국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사랑의 부재가 아니라 리듬의 충돌에서 시작된다. 사회적 관계도 비슷하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일이라는 공통의 매개가 있었지만 그 끈이 끊기면 유지하기 어렵다. 퇴직 후 1년 안에 동료 연락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조사 결과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사람은 관계의 존재다. 그런데 사회가 자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 존재감이 희미해진다. 그래서 일부 은퇴자들은 동호회나 자원봉사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지만 그마저도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단순하다. 이제는 누군가와 경쟁하거나 비교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인정받을 일도 평가받을 일도 없는 관계 속에서 자신을 유지하려면 비교 없는 자존감이 필요하지만 이는 평생 경쟁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다. 재정적인 부분도 마음의 여유에 직결된다. 은퇴 첫 해는 괜찮다고 느끼지만 두 번째 해부터는 계산기가 바뀐다.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 예상치 못한 의료비, 줄지 않는 자녀 지원비가 쌓인다. 연금은 나오지만 체감상 부족하다. 물가 상승은 생각보다 빠르고 고정 수입이 사라진 상태에서 지출이 줄지 않으니 불안은 커진다. 이런 불안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제력 상실감에서 비롯된다. 젊을 때는 돈이 부족해도 다시 벌 수 있었다. 하지만 은퇴 후엔 그 기회가 없다. 그래서 돈보다 무서운 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 불안이 심리적 공허와 만나면 우울로 변한다. 그러나 모든 은퇴자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일부는 은퇴 후 1년을 삶의 전환점으로 맞이한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시간을 설계한다. 퇴직 후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정해진 루틴을 갖는다. 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운다. 그것이 꼭 돈이 되는 일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 65세 은퇴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회사에서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내 인생의 보고서를 쓰는 중입니다. 그는 하루 2시간씩 일기와 사진을 기록하며 스스로의 삶을 분석한다. 이 작은 습관이 그를 지탱시켰다고 했다. 또 다른 사람은 봉사를 통해 다시 살아났다. 퇴직 전에는 늘 바빠서 누군가를 도울 여유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생겼다. 처음엔 무료 급식소에서 배식 봉사를 시작했는데 몇 달 후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있다. 그는 말했다. 은퇴 후 가장 큰 기쁨은 누군가가 고맙다고 말해줄 때입니다.
회사에선 칭찬을 못 받아도 여기선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 말엔 단순한 감정 이상의 무게가 있었다. 결국 사람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느껴질 때 살아있음을 실감한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1년을 정신적 리셋의 시간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일과 가족, 사회의 기대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나를 내려놓고 진짜 자신을 다시 세우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건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오히려 작은 습관, 느린 속도, 자신과의 대화다. 하루 중 30분이라도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그 2막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에 가깝다. 일에서 해방된 자유는 동시에 공허를 동반하지만 그 공허를 채우는 방식이 바로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이제 은퇴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는 인생의 과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버렸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다시 세우느냐이다. 사회적 역할은 사라져도 인간의 존엄과 의미는 스스로 다시 세울 수 있다. 긴 하루는 우리에게 시간을 돌려준 것이다. 과거엔 하루가 짧아 늘 쫓겼지만 이제는 하루가 길어 나를 되찾을 시간이 생겼다. 그 길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채워가야 한다. 결국 은퇴 후 1년의 긴 하루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하겠는가? 더 이상 직함이나 성과로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일하는 나가 아니라 살아있는 나다. 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아직 나를 채울 무언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길게 느껴지는 하루는 사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의 여백이다.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 나만의 의미를 써 내려갈 용기를 가지는 것, 그것이 은퇴 후 진짜 행복의 시작이다. 결국 은퇴 후의 긴 하루는 나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시간이다. 시간이 많다는 건 축복이며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하루가 길어졌다면 이제 그 길이만큼 나를 깊이 있게 살아볼 때다.